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 외벽을 자세히 보면 크고 작은 균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균열들이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외벽 창호 주위에 크랙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창문 주위로 누수가 생긴 분이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이분은 자주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첫 문구가 한 번 더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건데 괜찮습니다. 뭐 저도 컨텐츠가 생겨서 좋은데요. 네,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2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안방 베란다 앞 샤시 밑으로 물자국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형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물자국이 비칩니다. 샤시 작업자분이 빗물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니 외벽 크랙 보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벽체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크랙이 많거든요. 층과 층 조인트 부위라던가 창호 개구부 주위, 이런 부위가 주로 크랙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실크랙부터 뭔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굵은 크랙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합니다. 콘크리트는 특성상 양생이 되면서 균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크랙의 굵기도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자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얼마 이상이 0.3mm 이거거든요. 그 이하는 어쩔 수 없어, 당연히 생기는 거야, 이랬었는데 이런 규정이 강화가 됐어요. 21년 2월부터 0.3mm 이하더라도 관통 크랙인 경우,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까지 이렇게 다 관통이 된 크랙인 경우, 그래서 물이 새면 그러면 하자야, 굵게 상관없어, 이거거든요.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관통된 크랙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위치가 창호 주위, 여기 이제 몰려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창호는 사각의 개구부잖아요. 이렇게 벽면에 뽕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모서리 부분에 응력이 집중이 되면서 찢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에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당기니까, 그래서 균열의 힘도 수직 수평 중간 방향인 이 사선 방향, 이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이걸 사인장 균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철근을 개구부 크기 얼마 이상 쭉 더 빼라. 모서리 내 기퉁이에 사선으로 철근을 추가 배근해라. 곡면판을 넣어라. 네, 저 PVC 제품이 이렇게 응력이 집중되는 걸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모서리에 저렇게 넣어요. 또 하나가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라. 여기까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제로 물이 새니까. 그러니까 법령으로도 막 강화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렇게 외벽에 크랙이 가면, 그래서 물이 새면 어쨌든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크랙이 발생된 부위까지 외부에서 저렇게 줄을 타고 쭉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그라인더로 해당 부위에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탄성이 있는 재료로 그 크랙 부위 안쪽까지 꾹꾹 메워주는, 이런 방법으로 보수를 해요. 현재까지의 보수 방법이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나마 물은 안 새죠. 탄성이 있는 재료로 이렇게 채워 넣는 거니까 추가로 크랙이 진행되더라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작업 자체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래서 품도 많이 들어가요. 결정적으로 크랙이 있는 위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새고 나서 파악이 되는 건데, 그나마도 이제 사람이 줄 타고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네,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인 건데, 요즘엔 그래도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골조 딱 끝나고 나면 건물 외벽을 이렇게 드론이 쫙 미리 입력해 놓은 위치 값으로 쫙 돌면서 이렇게 훑어요. 크랙이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다 데이터화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랙을 발견해내는 건데, 하지만 이것도 크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위를 찾아내는 방법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외벽 균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제품이 개발됐어요. 일종의 외벽 도료예요. 그러니까 특허 등록까지 한 상태의 제품이고요. 기존에 사용하는 수성 페인트나 실리콘 페인트나 이런 것보다 기능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면서 결정적으로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게 이게 탄성이 있어요. 그것도 1mm까지 견뎌요. 그러니까 외벽 전체를 이 프라이머로 하도 작업을 해 놓으면 1mm까지의 균열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균열 판단 기준이 0.3mm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1mm면 웬만한 크랙은 다 커버가 된다는 말인 거고, 이렇게 균열이 생겨서 물 새고 그리고 나서야 찾아 내려가서 보수하고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제품이 개발된 거죠. 실제로 메이저 건설사가 사용해요. 이거 저희 회사도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외부 도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서 새로 쫙 하잖아요. 그 외부 도장 새로 하는 단지는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균열 생긴 다음에 보수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끝.